특별 강연을 위해 파리에 체류 중이던 하버드대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은 깊은 밤 급박한 호출을 받는다. 르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자크 소니에르가 박물관 내에서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시체 주변에 가득한 이해할 수 없는 암호들, 그중 로버트 랭던을 찾아라는 암호 때문에 살인 누명까지 뒤집어 쓴 랭던은 자크의 손녀이자 기호학자인 소피 드뷰와 함께 자크가 남긴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시작한다. 교사 출신의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작품 소설 다빈치 코드의 스토리라인입니다. 2006년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잠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창조한 위대한 예술품 최후의 만찬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모난 항아리입니다. 1993년도 등단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 저와는 소설 고구려에 이은 오랜만의 만남입니다. 사람과 시대를 무게감 있게 글로 옮기는 작가 김진명.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작가 김진명. 2019년도 그의 신작 직지를 소개합니다. 책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인류 천년의 미스터리, 과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고려 직지로부터 나왔는가?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직지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지신경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 합니다. 요약하여 직지 혹은 직지 심체 요절이라 칭합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백운화상이 편찬한 마음의 실체를 가리키는 선사들의 중요한 말씀이라 합니다. 1377년은 고려 말의 혼돈기였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지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만든 책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본 42행 성서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급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출현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것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지금 당장 제가 직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과 책, 즉 기록에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 노력과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지요. 지금은 오직 결심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지식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모두 말이죠. 15세기부터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로부터 시작된 인쇄술의 혁신으로 문자 문화의 발전, 언어의 확립, 지식과 정보의 폭넓은 공유, 사상, 종교의 통일 같은 종교, 정치, 과학, 문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쉼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변화, 혁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시기를 르네상스라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의 소설 직지는 앞서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린
다빈치 코드와 유사한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배치, 흐름, 유럽 도시의 소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반전. 겉표지에 나오는 책 소개글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평온한 주택가에서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사회자 기자 기현은 중세풍의 기괴한 살해 방식에 강렬한 의문을 품고 사건을 파고든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읽고 놀라움이 나는 긴 여운을 간직하고 계신 분에게 이 책을 또 권해드립니다. 더위가 사라질 것이고 책을 놓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김진명 작가님이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천자문이라는 것을 익혀야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조기 교육 차원에서 말이죠. 어린 나이부터 천자문을 스스로 배워야 했던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이나 책에서 한자 표현이 많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는 현재의 저도 이 신문의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88년 대중적 정론지라는 기치를 표방한 한글 전용 신문 한겨레 신문의 등장으로 국한 혼용 신문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왜 그때까지 한자 사용을 즐겼을까요? 감히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자는 세상 이치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지금은 한자를 몰라서, 영어를 몰라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지나치는 사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부하라고 강요한 부모님 세대 덕분이며 철없던 시절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서 소비한 우리의 노력 덕분이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한 글, 한글 덕분이며 자유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열정 때문일 것입니다. 김진명의 신작소설 직지는 이미 배워 기득권이 된 자들과 자신의 배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던 자들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지난날, 즉 역사는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다툼,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다툼, 가지려 희망하는 자와 소유를 방해하는 자들의 다툼, 빼앗으려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들의 다툼, 현실에 만족하는 자들의 기쁨,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자들의 열정과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는 자들의 근심과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을 보존했던 자들의 용기에 의해서 쓰여져 왔습니다. 1377년 제작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을 소재로 우리에게 필요한 흥미로운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전하는 김진명의 소설 직지.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읽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긍지이기 때문입니다. 긍지란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을 뜻합니다. 소설 직제의 부제목을 알려드립니다. 라틴어로 합니다. 템푸스 푸지트 아모르 마네트. 그 뜻은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소위 강국이라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은 어떻게 강국이 되었을까요?
요즘 저를 혼란하게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일본이 국력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를 앞지르기 시작한 시점을 임진왜란전인 16세기 후반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위침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갈고 닦고 전해져 왔던 사회적 기반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하고 단단한 사회적 기반을 남용하여 조선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원한이 없는 이웃의 문화를 파괴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항복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사회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으며 현재 강국이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빈번히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6.25로 또 붕괴되었습니다. 이토록 망가진 사회 시스템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서서히 구축해 놓고 있으며 이제는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큰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의 이런 강해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국가는 이웃나라가 강해짐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강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서 둔감할 뿐입니다. 일본은 미래에는 우리를 자신들을 위협할 존재로 판단하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싹을 자른다는 의미로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협이 앞으로도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웃나라 일본의 욕심과 무례함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로 뭉치는 것뿐입니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면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목소리는 위대하여야 합니다.